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치유, 황제, 염제, 이게 이제 뭐 황제가 동이 저기여갖고 역사를 갖다가 새로 만들든지 아닌지 둘째로 치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우리 당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당군적이런 거는 내용은 아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홍산 중에서 홍산에 직결되는데 약 그 하가점 하층 및 상층에 바로 홍산, 이게 거대한 산입니다. 그 하가점 하층 상층인데 이게 바로 연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하가점 하층 문화는 4200년 전에서 3500년, 상층 문화는 3500에서 2400. 그게 똑같은 데인데 그 밑에는 하층이고 위는 이제 상층이죠. 그러니까 연대를 보시면 이게 4000년 전에 당군 시대로 어느, 근데 이 지역은 예전서부터 중국이 고조선의 그 본부라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지역입니다. 예전에 내용적이,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치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했을 때인데, 그때 중국이 공식적으로 고조선의 이제 근거지다, 이게 홍산 문화 중에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홍산이라고, 이게 요새는 저 얼마 전에 갔더니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개발이 돼 갖고. 예전에는 개발이 안 돼 갖고 여기 보시면 뭐 충분히 그 찾기가 쉬웠는데, 지금 뭐 하여튼 상당히 큰 데입니다. 여기 내용을 해 갖고 여기서도 보시면 뭐 금방 이해를 하시죠. 근데 보면 이렇게 채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내용 자체에서. 오고 뭐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복골이죠. 하가점 하층 문화가 매우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쪽에서 복골이 나왔어요. 이게 한자의 기초, 각골 문자의 기초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거자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나온 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성벽을 해서 칠을 쌌습니다. 중국은 칠을 안 쌌습니다. 그 당나라 때까지 중국은 쌓지를 않았는데, 이게 4000년 전에 우리 그 홍산의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여기 보시면 칠을 쌌어요. 그러니까 칠을 쌓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여기를 솔솔 침략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그 당시 여기서 이게 이제 문이고 저기 해갖고, 여기는 뭐 우물도 많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쭉 있는데, 바로 이게 삼자점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치들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교과서에 우리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가 4000년 전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치가 있는 데는 그건 국가 개념이 충분히 있고 수장도 있고 군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당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쭈루룩 하는데, 여하튼 4000년 전에 치가 있다고 그러는 거는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이게 하가점 하층 상층이 아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문이 해갖고 위에서 보면 그러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가점 하층에서 나온
성자산 산송입니다. 성자산 산송에서 보시면 소도가 있죠. 뭐 물이 잘 나시는 소도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처음 저기를 갔었는데 이게 컸어요. 좀 컸는데 다음에 이렇게 갔더니 이거 찾지를 못해 갖고 딱 보면 알았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갔더니 이걸 잘랐더라고요. 누가 부셨어요. 누가 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성벽 박혀 있는 겁니다. 반질반질하죠. 이걸 깎아갖고 반질반질해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한 4,500년 전 이게 당군적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 보시면 이게 성자산 산성인데 산을 갖다 이렇게 갖고 쭈르륵 해갖고 전체로 성벽을 쌓았어요. 이게 먹을 게 많은 저거니까 이제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거지가 230곳, 적석촌, 석관묘, 제단토, 성밖에 아까 보시는 특수제다. 그랬는데 이게 이걸로 끝나면 아니라 이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인근에 천여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대한 그거를 그 중국서부터 예전에 그 고조선이라고 그런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적석청, 비파용 동굴, 빗살무늬, 옥기, 때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하니까 4,000년 후에 갖고 이거를 교과서 저기 하는 이거 딱 할 때 그 반대하던 사람 종교개구 이렇게 당군이 완전히 조작이라고 이러는 얘기는데, 이와 같은 걸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해갖고 교과서 넣고 봐라 하니까 데모가 없었던 거예요. 아야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공론을 좀 만들어서 공청회 같은 거 했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총칼 들어갖고 데모를 해갖고 거짓말이다는 둥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다음서부터는 지금 고등학교 오고 이런 데서 교과서에서 단군을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자체로 해갖고 그 내용에 이제 수많은 것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그 단군이라는 분이 이 국가를 고조선으로 해갖고 세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틀이 당군조선하고 관련이 된다는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성자산 산성의 밑에, 이 밑에 있는 표지석인데, 이 표지석의 맨 밑에 요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가 유국가적 역량 재능 완성. 여기에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역량이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표지석에서 했는데, 이 시대가 그 신비의 왕국에서 좀 내려와 갖고 이 단군 시대입니다. 그 단군 시대에 확정적으로 발설이 있다고, 이거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갖고 자료를 딱 제출을 하니까 중국에서 바로 이것은 예전서부터 그 한국, 북한, 중국이 고조선이라고 부단히 주장을 하던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내용적을 내 갖고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이 그동안 고조선의 근거지로 예상하였던 곳에 5,000년 전에서 5,500년 전 신비의 왕국이 존재했으며, 이것을 기원으로 해갖고 중국은 중화 5,000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화 5천년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신비의 왕국이 있었던 광대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약 4200년에서 3500년 전에 국가체제가 존재했으며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적석청, 비파용동건, 빗살무늬통기, 옥기 등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공인을 해서 그 고조선 중심지 오요령성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그 제일 중요한 거 청동기가 중요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보다 근원적인 게 우리가 그 내용 자체로 해갖고 그러면 실물 같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이런 근거들입니다. 청동기의 중요성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야근 기술의 확보, 뭐 궁극적으로 계급 분화의 원천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청동을 하려면 광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계급 분화하고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청동이 없어도 국가는 만들 수 있어요. 마야하고 잉카가 청동이 없어도 만들 수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내용 자체에서 이제 국가적이랄까 청동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역사적이를 할 때 고인돌이 매우 중요한 걸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은 전 세계 5만 개 고인돌 중에서 80에서 90% 이상 이렇게 쭉 하는데 고인돌의 중요성은 고인돌 자체를 청동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었던 데에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 개연성 중에서 그러면 고인돌의 연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죠. 그 내용에서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인돌이 무덤 및 제사의 기능이 있어서 부장품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고인돌이 맨 처음에는 북방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중간으로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아예 나중에는 요게 이제 반으로 줄고 그런 다음엔 아예 다리 자체가 있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런 내용 자체가 되는데 여기에선 연대가 중요한데 그럼 과연 연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내용 자체로 볼 때에 용동리 별자리 고인돌이 5천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그 5천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잘 저기로지만 그 당군 고조선이 4천년 뭐 정도니까 충분히 그 전에 그 신비의 왕국이고 이럴 때였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으로 하는 고인돌이 많죠. 강화도도 있고 고창도 있고 검단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화순에도 있고 언양도 있고요. 그 하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인데 한 몇백 미터가 있는데 이 성벽 위에 고인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고인돌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 황대성이 지금 300m가 저 남아 있는데 이게 그 성벽은 한 5천년 전에 만들어지고 고인돌은 그 한 500년 후에 만들어서 4,500년 전이다. 그러면 이게 청동길에서 국가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는 성벽도 있고 고인돌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얘기가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 고인돌이 완전히 성벽이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 별자리 여기서 보면
이 고인돌의 별자리가 있는 거는 고인돌로 해서 하늘만 봐도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을 한 다음에 뭐 하늘 보고서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을 주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면. 근데 이게 별자리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극비 중에 극비밀인데 뭐냐면 고인돌의 별자리를 보고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어디를 보면. 그래서 옛날에 밤에 횃불을 들고 가면 이게 전부 다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km 간다고 그러면 어디서 뭐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고인돌로 해갖고 별자리로 하면 10일 걸릴 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최적을 내갖고 이 고인돌 별자리는 이게 보통적이 아니라 대단한 그런 뭐 체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저길래 보면 여기에도 있어요. 보면 양수의 두물머리도 있고요. 이게 한 4,000년 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변에도 느슨한 형태의 고조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충원의 아득이 고인돌이죠. 여기서 보면 별자리 뭐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고인돌이 있어서 부단히 하는데 고인돌의 별자리 자체가 국가를 예시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는 고인돌 별자리가 한 20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내용이. 근데 뭔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인돌이 뭐 워낙 많다고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게 제주도에 해수 고인돌이 있어요. 유일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거 물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빠지면 여는데 이게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디 가갖고 정해놓지도 않아갖고 제가 4번을 갔는데 3번이나 실패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같이 가면 이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적인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러지만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우리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비파형이 중국으로 안 넘어갑니다. 물론 변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동검이 우리는 조립식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조립식이 아니고 일체식입니다. 물론 저것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뭐라고 나중에는 뭐 이제 약간 혼동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비파형하고 이 내용이 거의 일사불란하게 동의 형태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대가 몇천 년이 돼요. 고조선하고 관련될 수 있는.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거가 있는데, 비파형이 왜 동이족만이 도대체 근거가 얼마쯤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파형 창끝, 활초기 4,500년 하는데 이게 비파형으로 만든 옥검입니다. 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옥으로 만들었는데 5,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홍산모자 그래서 예전서부터 비파형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래갖고 동검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4,500년, 5,000년인데 이게 단군시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청동기술이 그냥 매우 높아져 갖고 여기 보시면 뭐 단유세문경 적었는데 이 단유세문경에 13,000개의 선이 있는데 이게 뭐 제도판으로 하려고 해도 지금 한 2달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도판으로 이렇게 단유세문경 없이 할 수 있느냐 뭐 그러는데 내용 자체를 뭐 활석을 이용하고 오면 일단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찾았는데 활속으로 만들면 가능하고 이와 같이 세밀하게 하는 거는 송연을 사용으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나왔는데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기 하지만 우리에서 그런데 빗살무늬 톡입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는 빗살무늬 오는데 중국은 채도 오고 흙도 옵니다. 빗살무늬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 한두 개 저거라지만 그 민족이 만드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한민족의 한반도에서부터 동이 그 홍산서부터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그 비파형하고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 내용 자체로 보면 그래서 그 얼마나 저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제 또 하나 저기라는데 강상무덤하고 누상무덤은 상당히 후대이기는 하는데 이게 동이족은 예전서부터 순장을 했어요. 걔 순장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여순 있는 데인데 여기 보면 이 순장하는 게 한 100명 정도 그거로 한 30명 정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그런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물론 뭐 다 뭐 우리 고구려도 이렇게 쭉 있었고 신라도 뭐 늦게까지 있었죠. 이거는 그 말 타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면 이 뭐 상당히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한 게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여튼 참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아까 하가점하고 하가점 상층하고 하층을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를 구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비파용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약 1000년 후 그러니까 그 얘는 3500년 전에서 2400년 전에는 이런 게 나오질 않고 좌측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그 이렇게 잡을 때라든가 가죽을 벗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때는 농경을 해서 돼지를 키워서 돼지가 나오는데 이때는 상층에서는 돼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어서 양하고 그 뭐 이런 거 염소들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가점 그 하층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여기에서 말하자면 지금 고조선의 토전에서 그래갖고 기후가 바뀌어갖고 내려간 데가 어디냐? 바로 은나라로 가갖고 그 사람들이 때로 가서 하은제에서 하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은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이족의 그 국가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그 여기서 보시면 그걸 갖고 그 유물이라든가 지금 은어죠. 은어에서 보시면 뭐 이게 뭐지들 그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은어에서 이게 각골 문자에 갖고 이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뼈입니다. 뭐냐면 우표에 나와요. 그 은어에 나오는 그런 거고 전차도 나오고 뭐 징그럽게 먹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삼엄우대 동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보면 875kg니까 이게 뭐 0.1 아니 0.1이 아니라 1톤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만들고 여기에서 보면 순장이 뭐 1000명 정도가 갈 정도인데 이게 은나라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 은나라가 가고 결국은 그러면 그 은나라가 내려가니까 동이족이 내려가니까 하가점 상층에서는 이 지금 화하족들이 올라와서 삽니다. 목장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적에 있기 때문에 다음
별도로 해갖고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로 해서 과학이 찾아준 고조선의 이 정리를 놓으면 이렇습니다. 중국 측이 그동안 고조선의 근거지를 예상하였던 곳에 5천년에서 5,500년 전에 신비의 왕국이 존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현재 기원을 중하 5천년으로 올려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측은 신비의 왕국을 신시로 비정해서 6,500년, 5,000년 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비의 왕국과 고조선 중간에 소화연을 보면 이런 것이 그 원시 문자로 해서 각골 문자 이런 것의 기본을 갖고 있다. 그런 다음에 신비의 왕국이 있었던 하가점 하층 문야에서 4,200년에서 3,500년 경우에 국가 체제가 하는데 여기에 주로 적석청 비파형동건 빗살무늬 옥기 등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의 중심지 요령성의 이게 근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황제가 중국에서 오는 당군 고조선보다 400년 앞서는데 이것이 동북공정이 기본 이론이다. 여기에 고구려가 당군을 시조로 한다는 게 이제 이 엇박자가 좀 나고 그러는데 내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00년 전하고 4,000년 전에 중국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죠. 이런 것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민족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이 할 수 있어 갖고 이제 역사가 매우 풍성해질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과학이 찾은 고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